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경기도 의원들과 캠핑을 떠나서 수다를 떨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의정 토크쇼. 오늘도 캠핑 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요, 경기도의 숨은 보석,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정경자 의원과 함께 캠핑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도의회 에너자이저, 패셔니스타, 타칭, 패셔니스타 정경자 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패셔니스타. 그 본인을 패셔니스타라고 소개하기가 사실은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쵸. 경기도 의원 중에 그런 그 수식어를 쓰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렇죠. 좀 쑥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자존감이 참 높은 사람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패션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외모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의미가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의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세련됨 또는 친숙함, 안정됨, 지적인 이미지, 차밍한 이미지, 그런 이미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패셔니스타라는 이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오프닝부터 벌써 제가 하기 기가 빨립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요? 좋습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에너자이저 네. 패셔니스타 정경자 의원님과 함께 재미난 토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네. 편하게 네. 웃고 울고 다 해보죠. 울고는 안 됩니다. 자, 하나 웃고만. 네. 뽑아주세요. 자, 네. 자, 키워드가 인쇄 키워드가 담아져 있습니다. 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처음부터 센데요. 이 시작부터 세네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 욕먹기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러니까 공부도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제가 다른 재능은 많지는 않은데 공부 재능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읽었어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소위 말하는 백과사전까지도 와. 읽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만화책을 사달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님이 역사 만화책을 사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 역사 만화책을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역사는 제가 거의 실수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지금도 자신 있게 저는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소리를 합니다. 그 TV 나와서 그 성적 우수하신 네. 분들이 인터뷰하면 네. 교과서 위주로 해서 공부가 정말 잘 쉬웠습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을 좀 처음 만나봤어요. 진짜 네. 저도 근데 정말 그 말이 진심인 것이 예. 정말로 교과서 안에 답이 있어요. 피곤하신 의원님 나오셨네. 아닌데. 어쨌든 공부가 제일 쉬웠으니까 네. 그냥 대학도 한 번에 그냥 탁 붙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갑자기 안 되셨어요.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만두를 못 먹는 게 예. 그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때는 학력고사 세대다 보니까 선지원 후 시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이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 서울에 계신 숙모님 댁에서 자고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숙모님께서 우리 집안에서 이대생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아침 새벽에 만두를 손수 빚어서 주신 거예요. 만둣국을. 그 또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맛있게 먹었죠. 그냥 배탈이 나서 1교시, 2교시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그냥 뚝 떨어졌죠. 아이고야, 공부만 제일 쉽고 맨날 반에서 1등 하던 조카가 그런데 아니요, 숙모님은 모르시고? 모르시죠. 근데 말씀 못 드리죠. 지금도? 못 드리죠.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만두도 안 드시는 전혀 못 먹죠. 트라우마가 있어요. 만두만 보면 책기가 올라옵니다. 어쨌든 그런 스토리가 있었는데 네네. 그래서 그걸 또 극복하고 네. 대학에 또 합격을 합니다. 네. 어떻게 합격을 하죠? 좀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좀 안 좋으셔가지고 가세가 기울어서 지방을 내려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떨어졌지만 한 8월 말까지 제가 일을 했습니다. 네네.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9월 달부터 딱 몇 개월만 재수해서 시험을 보러 갔죠. 딱 2달 공부하고. 네네, 두세 달 공부했죠. 와.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집안이 어려우니까 어머니께 아버지도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국립대 그런 데를 등록 갔으면 싼데. 좋겠다 해서 세무대를 지원을 했는데 세무대. 저는-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데. 네네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안 맞았는지 또 그냥 아쉽게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는데 떨어지네요. 공부를 잘해도 떨어진대. 그러네요. 공부를 잘해서 잠깐. 자꾸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결국 붙은 대학교가
예, 이화여대학교 법학과 법학과. 예, 붙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그 짧게 또 공부하고. 네네. 그 3수 만에? 네네, 그렇죠. 야. 그래서 또 다시 일하고 예. 또 9월 달부터 공부해서 그러니까 감사한 게 그때 시골 지방 재수학원이 있었어요. 예. 거기서 무료로 어. 학원비 안 받고 무료로 또 장학생을 해주셔가지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고등학생 때도 3년 장학생으로 등록금을 안 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좀 약간의 좀 프라이드가 강했었는데 네네네. 이러면서 제가 조금은 이제 했죠. 그래서 합격했을 때 네. 정말 너무 감사하고 세상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또 그 당시에 또 그런 네. 또 겸손을 배우셨던. 너무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뽑아주세요. 네네. 예, 첫 번째 키워드에서 말이 길어졌어요. 이것도 뭡니까? 내가 수지다. 혹시 그 미스의 수지? 배드걸 굿걸?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거 아닙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까지. 학원 운영하기 전에 또 학원 이렇게 단과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네. 단과학원 강사에서 수강 기호가 수학의 지존 아. 줄여서 수지입니다. 그래서 수지쌤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네. 수지 팬들이 지금 아우 큰일 나죠.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수학의 지존. 그래서 수학의 지존? 예, 그래서 수지쌤 하는데 지존쌤, 수지쌤 이렇게 합니다. 그 수학이 그럼 인기 최고였겠네요, 학생들한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샤프했으니까 하고 또 제가 이제 좀 가르치는 게 있어서 네네네. 제 스타일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제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어필이 돼서 좀 인기가 많았죠. 약간 무대 체질이신가 봐요. 다 집중받고 이런 거 너무 좀 막 강사 확 할 때 막 아이들이 너무 막 좋아합니다. 열광해지면은 막 너무 좋고. 예, 학생들이 한 100명 넘게 있을 때가 많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반응이 리액션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좋죠. 그러면 이거야 하면서 딱 하면 예. 막 와요. 네. 정말 연예인들이 이래서 연예인 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저는 항상 시험 보기를 바래요. 저도 제가 시험 보고 나면 제 잘난 거가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저 이만큼 했습니다가 표현이 되니까 좋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100점입니다. 선생님 이겁니다.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같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피드백이 됐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스스로 공부를 잘했구나. 너무 감사하죠. 야. 그래서 그런 거에서 너무 좋았죠. 어쨌든 뭐 교육 현장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네. 어떻게 이렇게 이게 너무 안 맞잖아요. 수학 선생님 하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하기가 이게 네. 정치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그렇죠. 왜요? 왜? 어쨌든 학생들과 교육 현장에서 수십 년을 하면서 저는 정말 공부를 즐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또 제가 그런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느꼈을 때 제도권 안에서 조금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제가 키웠으면 좋겠다. 또 학부모님들이 이제 어머니로서 네. 또는 여성으로서 이제 또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하다 보면 학생들이 키우고 났을 때 여성들이 경력 단절로서 일을 하고 싶어도 막상 갈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그래서 여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살려서 해봐야겠다. 예, 제도권 안에서 한번 변화를 주고 싶다 이렇게 싶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해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당선이 돼서 열일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의원님하고 얘기 나눠보니까 확실히 오지랖이 넓으시오. 나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거야. 난 이거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경력 단절 여성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학생들의 교육 문제도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딱 목이 타세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화려한 싱글? 네. 죄송해요. 요즘 뭐 그런 질문 하면 안 되는데 혹시 그겁니까? 미혼? 예, 비혼주의자입니다. 네네. 저도 화려한 싱글이거든요. 전 비혼주의자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악수를 여기서 또 만났네요. 너무 친구하면 되겠네요. 전 너무 반가워요. 이런 분들 네. 만나면.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약속도 많고 예. 사람들과 이게 소통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바빠요. 정말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소위 말하는 혼기를 놓쳤다는 표현을 쓰시긴 하는데 저는 정말 결혼이란 개념을 생각을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은 저희 어머니 역할이 커요. 저희 어머니가 만석군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공부도 너무 잘하셨어요. 저보다도 더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여자가 똑똑하면 여자가 여기서 왜?
그렇죠. 딱 그거. 네. 그러셔가지고 결혼을 일찍 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뭐 예, 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정말 이대를 저희 어머니가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부분에서 네. 여자가 아직은 힘든 세상이라 조금 더 여자들이 능력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그런 부분을 자꾸 투영하시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다 보니까 저도 이대를 자연스럽게 가게 됐고 또 이대 가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인권 신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더 가지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제 능력 안에서 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까지 왔네요. 뭐 어땠어요? 그럼요. 자발적 비혼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타인적 비혼인데. 아유. 아니 예전에는 좀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너 왜 결혼 안 해? 막 이러면 좀 스트레스 받는데 이제 40 중반이 넘어가니까 그러려니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주위에서 예. 그냥 그래 너는 일하니까 이러니까. 거기서 받아주셨어요. 어. 저희 친척들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네네. 지금까지 참 잘 왔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40대부터 정치 중앙여성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했고 이제 학원도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50대 들어가서 정치 이게 들어오게 되니까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돼서 저는 정말로 이렇게 바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또 이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건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정치인이시니까 여성 문제도 많이 다루셔야 되고 출산 문제도 많이 다뤄야 되고 여성의 인권 문제도 많이 다루셔야 되는데 특히 뭐 교육 문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근데 뭐 일각에서는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뭐 그거 어떻게 알아?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교육 문제를 어떻게 알아? 약간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토를 달 수도 갑자기 막 토를 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시겠습니까? 근데 정말 맞습니다. 그런 그쵸. 얘기를 정치하면서 좀 듣긴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직접 자식은 없지만 제 조카들도 많고 그다음 또 제가 이제 학부모들과 소통하면서 겪는 간접 체험을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또 제가 이제 엘빅을 합니다. 에어로빅? 예, 제가 운동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더라고요.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신나잖아요. 신나요. 네네. 근데 거기가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예. 그다음 또는 저녁부는 네. 이제 직장인들이 많으세요. 네네네. 근데 거의 대다수가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항상 모임을 자주 좀 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가 학생들 키우면서 네네네네. 이제 그런 고충 같은 거를 제가 다 얘기 듣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많은 그 체험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표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상임위 보니까 네. 기획재정위원회예요. 네. 야, 할 일 많거든요. 이게 약간 맞습니다. 전체적인 지금 초선이시잖아요. 네네. 비례시고 네. 전체적인 걸 좀 봐야 되는데 맞죠? 네, 딱 좋은 위원회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지금 막 탁 레이더에 탁 포착하고 계세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일 선임 상임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 전체 예산을 아우르고 경기도를 아우르는 기획조정실을 저희 산하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좀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를 알 수 있는 그게 무엇이 있을까 했다가 지난 5분 발언에서도 했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DMZ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5분 발언 제언을 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 시설 복합화에 대해서 제가 또 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 그럼 첫 번째 그럼 DMZ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아는 DMZ는 정말 천연 그 뭐랄까요, 막 맞습니다. 자연이 막 생태자원이 막 살아 숨쉬고 그러니까. 70년, 80년 동안 그렇죠.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이에요. 정말.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어떤 맞- 그런 생태 보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DMZ 다큐멘터리 영화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접경 지역의 예. 파주라든가 김포, 고양 의원님들은 다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근데 저는 이제 근데 저도 관심을 가지는 게 그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이게 경기도와 강원도도 DMZ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그래서 있죠. 근데 거기다 지역적인 특성 외에도 국방이라든가 환경 부분 말씀하신 그러니까 생태자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 문화자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좀 이제 보존하고 발전하고 또
DMZ라는 것을 활성화함으로써 경기 북부가 어떻게 보면 같은 경기도여도 남부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북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DMZ 활성화 방안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그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조금은 좀 이제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제안을 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DMZ 관리청을 만들기를 제가 제언을 했었습니다. 관리청.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DMZ 보면은 사업하는 거 보면은 뭐 DMZ 뭐 마라톤 대회를 한다거나 DMZ 런 사업. 뭐 자전거 타기 뭐 이런 맞습니다.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가서 좀 향유할 수 있는. 네네, 막 맞습니다. 보존 되게 안 맞잖아요. 안보, 뭐 보전과 또 향유는 또 안 맞는 걸 수도 그렇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좀 이렇게 흘러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DMZ라는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합니다. 그러다 지금은?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사업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DMZ 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1년에 수억씩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그렇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물론 이유도 있었지만 거의 뭐 참가율이 4%밖에 안 되고 너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경기도민이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제가 DMZ 관리청을 큰 틀에서 만들자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보물이긴 한데 맞습니다. 정말 보물인데 예. 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 네. 관리청 그걸 5분 발언으로 강하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앞으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신 학교시설 복합화요? 네. 학교시설 복합화? 네. 복합화가 중요한 것 같은데? 말이 좀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학교 시설 복합화라는 것은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출생률이 좀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또 그다음 노인 인구가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이제 공동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공간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에서 네.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제 학교 체육관이라든가 그 운동장 같은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학교하고 난 다음에는 밤 시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이 좀 공유할 수 있게끔 네네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지금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학교 시설 복합하고요. 저는 이제 3기 신도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관점을 봤을 때 3기 신도시가 3군데가 이제 이번에 만들어질 건데 거기 아예 원도심은 지금 학교 시설 복합화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좀 그런 게 있어서 차라리 3기 신도시 들어갈 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그걸 조성을 하다 보면 네. 학교 시설 복합화라는 말은 어렵지만 학교라는 시설에 1기에서는 뭐 체육관이나 주차장이 주가 됐었지만 네. 돌봄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돌봄센터가 필요할 것이고 예.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보다는 뭐 도서관이라든가, 네네네. 예, 그렇죠. 주말에도 생활 편의 시설, 이용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편의 시설 그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 근데 예. 만약 공원 근처에 만약 학교가 있었다면 예. 그 같은 경우는 거기는 주차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도시 자체 계획을 그런 식으로 만들다 보면 필요에 의해서 스마트 빌리지 형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가까운 데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네, 경우도 네. 이제 LB가 하러 가도 가까운 곳을 가려고 하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안 가요. 안 가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는 많아도 불편합니다. 근데 보통 도시들에서 그 지역사회에서 보면 항상 그 중심은 학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학교 시설에 정말 이게 이런 편의시 생활 편의시설이 들어가서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공간을 좀 더 세련된 공간을 만들어주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최첨단의 그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예, 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지역민들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편하게 자주 이용할 수 있다 보니까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가 만들어지지. 그것을 이제 학교 시설 복합하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도 학교 주변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학교 다 끝나면 이 넓은 학교 운동장, 체육관 저기 닫혀 있는 게 전 되게 아깝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구도심에서는 하기가 어렵지만 새로운 신도시 같은 거 탄생할 때 처음부터 개발을 그렇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네. 그러니까 학습권이라든가 안전 문제. 안전 문제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항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장이 이제 이렇게 개방을 하더라도 예. 아무래도 일반인이 자주 출입하다 보니까 네, 교사동에 불편함이 있어서 맞습니다. 다시 또 네. 폐쇄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신도시에서부터 조성 단계에서 그렇게 학교 시설
복합화를 갖추게 되면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책임 관리를 딱 정확하게 나눴었을 맞습니다. 때 아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학교장님도 뭐 의미야 좋죠. 학교 개방하고 밤에 와서 노세요. 주차 뭐 없습니다. 갖다 대세요. 얼마나 좋아요. 땅은 있는데 근데 사고 나면 내 책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교장이라도 좀 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거 관리는 네. 이제 요즘 그래서 학교 복합화에서 이제 일본 사례도 많이 듣고 있는데 예. 그 관리 주체는 학교장이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자체에서 맞습니다. 예. 용역을 통해서 이제 예. 특히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CCTV라든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설치를 해야 될 일자리도 정도로. 더 탄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저희 남양주 왕숙지구에 네네네. 예, 좀 학교 시설 복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도 제가 또 5분 마론으로 또 한번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때요? 이 캠핑장에서 그냥 우리 입성하신 지 경기도 외에 입성하신 지 7개월 됐나요? 네. 활동을 하셨는데 네. 편안하게 좀 이야기 나누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예. 카메라가 예.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고 제가 그럼 너무 우리 수다 떨었네요? 네네 정말 저 너무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네. 진짜 이런 환경을 그러니까 저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경기도민께 너무 감사하고요. 의원님들이 저한테 열일한다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예. 저 스스로도 정말 열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비례대표신데도 이렇게 네. 막 벌써 지역구부터 예비 네. 지역구부터 막 사랑이 뜨겁고 관심이 네. 갖고 열정이 가득한 의원님 뵈니까 경기도민으로서 기분이 흐뭇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 네네. 의정 토크쇼에 내 인생에 한 줄 또는 한 단어가 있다면 뭐 철학이라 있다면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기독교인인데 네. 로마서에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네, 그 성경 기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로 그런 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목표 지점에 와 있어요. 네. 그리고 돌아서면 와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근데 저만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게 제가 느껴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제가 MZ 세대한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네. 돈줄 낸다는 표현 아시죠? 네, 돈줄 낸다. 예, 아시죠? 그 돈줄 낸다가 네.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십시일반 예. 모여서 정말 정말 멋진 자영업자들한테 네네네. 힘을 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너무 좋습니다. 경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네. 인생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네네. 내 어릴 때는 혼자 1등하고 공부 잘했지만 앞으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네네. 이런 각오시고 또 표현이시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그런 모습들 많이 펼쳐주시고요. 네. 저희 의정 토크쇼도 응원하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했을 때 저희가 또 와서 네. 수다 떨 수 있는 그런 너무 시간 감사합니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 주시고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고맙습니다. 꼭 저 또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경자 의원님, 경기도 의회의 패셔니스타만큼이나 센스 있게 정치 활동 잘 펼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의정 토크쇼 다음 시간 또 캠핑 친구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